한 가지 좀 이해 안 나는 게 왜 굳이 여기다 이 핑크색 커버를 끼워놨을까?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자, 요즘 전기차가 대세죠. 쉐보레에서도 새로운 전기차가 출시를 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전기차는 아니고요, 볼트 EV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요즘에 뭐 테슬라가 이제 등장을 하고 각 브랜드에서 이제 전동화 모델, 전기차 새로운 모델들 막 우후죽순 출시를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전기차를 만들고 출시한 브랜드가 바로 이 쉐보레입니다. 맨 처음 볼트 EV가 출시가 됐을 때도 우리나라 소비자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초창기 모델도 36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가격도 보조금 받으면 3천만원대,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대에 살 수 있는 금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쉐보레 볼트 EV를 꽤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이제 볼트 EV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됐는데, 이제 출시하고서는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와, 이거 디자인도 예뻐지고 주행거리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게 나왔다, 나쁘지 않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쉐보레 볼트 EV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같이 출시한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전시장 가서 실물을 최초로 보여드렸었는데요, 바로 볼트 EUV라는 모델이 있죠. EV보다는 조금 더 크고 SUV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차이는 한 300만원 정도가 나긴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EUV가 또 출시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쉐보레 EUV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쉐보레 볼트 EV를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들 제가 전기차 리뷰하면서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차들을 리뷰하면서 그 차에 이제 포지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전기차면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벤츠로 하면은 EQS, 뭐 EQ2, iX5, 뭐 i3 같은 6천만원, 7천만원이 넘어가는 수입차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국산차도 보통 이제 따진다고 하면은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경우도 한 5천만원에서 6천만원 정도의 가격을 줘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시작가가 4,10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지원을 받게 되면 2천만원 후반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반도체 이슈, 뭐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래가지고 차량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잖아요. 근데 쉐보레가, 저는 최근에 출시한 차가 또 뭐가 있어요? 트래버스가 있죠. 트래버스가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되고, 쉐보레 타오, 올해 이제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초대형 SUV인 타오 역시도 저렴한 모델이 아니라 가장 위의 모델인 하이컨트리로 거의 9천만원대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EUV도 조금 비싼 가격으로 출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쉐보레 EV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트림이 있었거든요. 뭐 LT, 디럭스, 프리미엄, 이렇게 총 3가지 트림이 있었습니다. LT 같은 경우 가장 저렴한 모델로 4,500만원, 디럭스가 4,600만원, 가장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이 4,800만원에 출시를 했었죠. 요번에 출시가 된 쉐보레 EV 같은 경우에는 4,100만원에 단일 트림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 LT로 출시한 거 아니야? 뭐 혹은 디럭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가장 상위 모델인 프리미엄만 출시가 된 거죠. 근데 가격이 700만원 이상 저렴하게 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세이프트 패키지라 해가지고 뭐 전방, 뭐 안전 사양들,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원래 이제 105만원을 추가해야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이 쉐보레 EV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이 됐고요. 이제 쉐보레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정말 쉐보레 원한다, 좀 해달라 했던 포인트가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요게 이번 쉐보레 EV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이 되고요. 물론 이제 기본 옵션은 아니고, 세이프트 패키지가 이전에 이제 108만원으로 옵션으로 추가해야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으로 이제 몇 개가 적용됐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다 적용이 된 게 아니라 몇 개는 테크 패키지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 패키지 안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가 묶여 있는 거예요. 가격은 18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이제 옵션이거든요. 내비게이션 옵션이 40만원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더해도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쉐보레 EV가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거죠. 근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출시를 했었어야 됐어요. 우리가 전시장에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잖아요. EUV, 뭐 EV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요. 배터리 리콜 문제로 인해서 전량 다 회수하고 판매가 미뤄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죠. 근데 전량 다 회수해서 새롭게 리콜이 됐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게 여러분들, 이번에 전기차 쉐보레가 뭐뭐 나왔어요? 볼트 EV, 볼트 EUV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EUV랑 볼트 EV의 계약률을 보면요, 볼트 EUV가 90% 가까이 담을렸고 나머지 10%만 볼트 EV를 계약했다고 합니다. 야, 볼트 EV가 이렇게 괜찮게 나왔는데 왜 EUV로 다 넘어갔냐 라고 생각을 하면요, 테크 패키지가 이제 180만 원이라 했잖아요. 요게 거의 대부분이 볼트 EUV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차 크기도 볼트 EUV 같은 경우에는 더 커요. SUV라고 보시면 돼요. 차도 더 크고 더 넓고, 옵션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 원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EUV랑 EV랑 가격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EUV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계약을 넣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EUV가 조금이라도 더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 큰 차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운전이 서툰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첫 차로 혹은 이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굳이 EUV 말고 EV를 구매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EUV는 진짜 대중화를 위한 좀 그런 보급형 전기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행거리도 이전에 이제 맨 처음에 초창기 볼트 EV가 360에서 80km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414km까지 주행거리가 가능합니다. 400km가 넘어가면은 웬만한 데는 다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트렁크를 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 폴대를 통해서 열 수가 있죠. 뭐 프렁크니 뭐니 하면서 트렁크 공간을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앞쪽에 이제 막 트렁크 공간 해가지고 막 짐 싣고 막 이런데,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뭐 커버라든지 프렁크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여기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 그리고 여기도 메이드 인 코리아. 대부분 이제 국산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요즘에 쉐보레 하면은 진짜 막 수입차다. 이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도 하고 우리나라 부품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차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디자인 많이 예뻐지지 않았어요? 지금 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볼트 EV 자체가 없잖아요. 도로에 도사님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전에도 굉장히 예쁘고 약간 미래지향적이었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EV 페이스리프트는 조금 더 깔끔해졌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 옆에 라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볼트 EV에 들어가 있었던 아이덴티티적인 요소이고요. 충전 시간 또 중요하잖아요. 급속 충전기로 80%까지 충전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완속 충전기 있잖아요. 집에 있는 충전기 있잖아요. 완속 충전기가 한 6시간, 8시간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전기차들 출시를 하면서 이 커버, 주요 이제 충전 커버들도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근데 이 볼트 EV가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커버들의 마감이 그렇게 막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충분히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후면부도 뭐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전면부는 뭐 거의 뭐 풀체인지급 변화를 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만 조금 더 클리어가 들어간 것처럼 깔끔하고 디테일이 좀 잘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열면은 그냥 기본 마감 상태든 뭐 엄청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보통 이제 비상등을 켜잖아요. 후면부의 테일램프가 이쪽 위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이제 비상시 상황이 됐을 때 뭐 깜빡이라든지 보면은 깜빡이를 보면 이 하단부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이 위쪽에 나오거든요. 만일의 상황에 비상시가 만약에 있어도, 우리가 iX5를 리뷰했을 때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 안쪽 이 부분에 뭐가 있었죠? 브레이크 등이나 이제 비상등이 이쪽에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면발관, 그러니까 반사하는 그 등이 이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또 놓으면 이게 가격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이 하단에 있거든요. 쉐보레 오너분들이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방향지시등이나 비상등 주황색으로 해달라. 헷갈린다. 이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게 아쉬운 거죠. 피드백의 반영이 쉐보레가 좀 느려요.
이런 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요번에 이제 볼트 EV나 EUV 출시하고 쉐보레 트래버스나 타우를 출시하면서 쉐보레가 약간 좀 방향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진짜 대중화적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격을 그냥 확 내려서 700만 원이 싸다 그러면 기존 대비 거의 20%예요. 한 15% 정도 가격 싸게 나오고 옵션들 적용한 거 따지면 진짜 20% 이상 가격이 저렴해진 거거든요. 요즘에 다른 브랜드들 보면은 다 가격 올려요. 근데 쉐보레는 좀 대중적이고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좀 편한 그런 차들은 가격을 확 낮추고 좀 럭셔리하고 비싼 차들, 이제 가격 좀 있는 차들 있잖아요. 요런 거는 좀 제가 받고 옵션들을 최상위로 해서 가지고 오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렁크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자, 요게 이제 안쪽에 요즘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잖아요. 볼트 EV도 여기에 이제 수납 공간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게 안에 열면은 안쪽에도 하나 있는데요. 여기 마감이 조금 그 좀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버를 이렇게 그냥 빼놓고 다니면 모를까. 커버가 있으면 심지어 이게 뚫려 있네요, 이게. 이런 거라든지 여기 좀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게 좀 안 빠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해는 돼요. 뭐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무거운 짐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이렇게 약간 좀 들리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박 많이 하잖아요. 2열이 폴딩이 되기는 합니다. 요거 빼고 2열이 이제 폴딩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엉덩이 이쪽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현실적으로 차박을 하기에는 그렇게 좀 편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를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면은 바닥이 평평한 걸 생각하잖아요.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보는 것처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좁다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듭니다. 밑에 이제 배터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살짝 이 바닥 부분이 조금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시트에 앉으면은 이 무릎 부분이 조금 뜨기는 하지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뒷좌석 좀 편해요. 근데 이 머리가 좀 다는 게 느껴지죠? 제가 좀 앉은 키가 좀 커가지고 이 시트의 소재는 개인적으로 막 저렴하다는 느낌은 많이 안 들어요. 자, 그리고 이쪽 중간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다 만족스러운 거는 아니에요. 좀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열에 요즘 기본적으로 열선 시트 많이 넣어주잖아요. 근데 열선 시트도 없고요. 무엇보다 진짜 요거는 여름이나 겨울에 조금 되게 많이 불편한 건데 송풍구가 없어요. 2열에 여기 쪽에도 송풍구가 없고 당연히 뭐 B필러 쪽에도 송풍구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i3 탈 때도 송풍구가 없어가지고 뒷좌석 타는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막 덥다고 막 에어컨 뒤로 보내달라고. 근데 그 외적으로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부분도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예전부터 볼트 EV의 실내가 워낙 깔끔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 EV 역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옵션들이 만약에 이제 내비게이션 옵션이라든지 이게 막 빠진다 그러면 현대기아는 뭐가 들어가요? 디스플레이가 막 원래 10.25인치나 뭐 이렇게 8인치 들어가야 되는데 뭐 4인치라든지 8인치 뭐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짜리 내비게이션 옵션이 안 들어가도 이 디스플레이가 작아지진 않습니다. 동일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안 된다 정도만 차이가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내비게이션 잘 돼 있잖아요. 뭐 카카오 내비라든지 뭐 티맵이라든지 워낙 잘 돼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 40만 원짜리 옵션인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 외적으로도 워낙 이 터치 반응이 이전 모델보다 굉장히 많이 빨라졌어요. 좀 직관적으로 바뀌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단점을 굳이 이야기를 좀 하자면 뒤에나 이런 시트들은 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저렴하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 운전석에 앉으면 이 핸드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런 뭐 조작감들 뭐 이런 게 살짝 조금 그 아쉽긴 해요. 가벼워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전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여기 보면 깃발 체커기 모양 있잖아요.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를 끄고 킬 수 있는 모드고, 기아 레버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여기 이제 버튼식으로 저 밑에 버튼식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이런 버튼식으로 바뀌면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조작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얼이나 뭐 망치로 바뀌게 되면 그런 조작감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그놈이 그놈이고 뭐 조작하는 게 비슷하긴 하는데, 버튼으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이 눌렀을 때 그 느낌, 그리고 이제 반응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 그냥 쏘쏘하다, 뭐 엄청 뭐 느낌이 뭐 조작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반응이 엄청 느리거나 굳이 이렇게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전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냥 쏘쏘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이 쉐보레에서는 작은 디테일 또한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칭찬할 부분인데요. 버튼식으로 바뀌게 되면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라이브를 넣어야 되는데 뭐 중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후진을 넣어야 되는데 뭐 중립을 넣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오작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립이나 파킹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버튼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나 후진 같이 직접 주행에 관여하는 버튼은 당기는 방식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진 끄면 소리 나죠? 홍 하는 소리. 요거는 전기차가 지나가면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요. 내연기관은 이제 엔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나는데, 전기차는 아무 소리도 안 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지나가다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후진할 때 이런 소리, 주행 소리를 조금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회생제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기차는 회생제동을 대부분 하는데, 이 쉐보레 EV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반응을 일으켰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그 대부분 전기차가 이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그 레버로 바뀌잖아요. 뭐 오른쪽 당기면은 회생제동 단계가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바뀌고, 왼쪽 내리면 3단계, 2단계, 1단계 내리는 걸로 바뀌는데,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회생제동을 끄거나 킬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드라이브 밑에 요 발 버튼이 있어요. 요게 이제 회생제동을 끼고 원페달 드라이브, 원페달 주행을 끄고 킬 수가 있는데, 요거 말고도 기어 레버가 하나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걸 당기면 거의 씁니다, 차가. 브레이크가 스티어링 휠, 핸들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근데 이거 잘 안 눌러요. 원페달 그냥 넣으면은 팍팍팍 쓰니까. 그리고 이 회생제동이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나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맞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냥 저희가 워낙 주행도 많이 해보고 연비 테스트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생제동을 키고 끌 때의 연비 차이는, 전비죠. 전비 차이는 한 10%에서 한 15% 정도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루즈하게 한 10% 정도. 쉐보레가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옵션들 세부적으로 엄청 나눠져 있잖아요. 뭐 트림도 3개, 거기에 뭐 패키지 있고, 어떤 패키지나 어떤 트림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걸 뭘 집어넣어야지만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 2개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빼고 뭐 이 정도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옵션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내비게이션 패키지 40만원짜리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티맵이라든지 뭐 카카오 내비 키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옵션, 뭐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테크 패키지가 있잖아요. 180만원짜리인데 요거를 집어넣게 되면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고요. 서라운드 모니터가 적용이 되고, 원래 기본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보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오디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차가 작은데 스피커가 뭐 몇 개 없고 좀 출력이 낮다 이러면 소리 진짜 개구리거든요. 볼트 EV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ACC 테크 패키지가 빠지게 되면, 여기 이제 차선 유지 경고 있잖아요. 요게 아마 없어질 겁니다. 수납 공간도 이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게 깊어 보이거든요. 공간이 좀 엄청 많을 것 같다 하는데, 그냥 좁진 않거든요. 작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진 않더라고요. 요게 말고 이 밑에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짐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다가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요거 조수석 수동입니다. 하지만 운전석은 자동이에요. 그리고 하이패스가 기본 적용이에요. 이게 보통 하이패스 룸밀러 안 들어가거든요. 옵션으로 빼놓든지. 근데 하이패스 룸밀러 놀랐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자, 볼트 EV를 타면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게 운전이 편합니다. 운전이 좀 서툰 분들이 주행을 해도 볼트 EV는 운전이 진짜 편해요. 게다가 이 전체적인 시야가 되게 넓거든요. 이 앞유리, 그 다음에 이 A필러 쪽에 이제 유리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 자체 사각지대도 많이 없고 운전 자체가 쉬워서 운전이 서툰 분들도 이 볼트 EV를 주행을 해도 그렇게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진 않을 겁니다. 하나 진짜 불편한 게 이 왼쪽 운전석의 사이드 미러가 안 보여요. 잘. 이게 지금 볼록해가지고 약간 그 돋보기처럼 되어 있거든요. 조수석은 막 불편하거나 잘 안 보이거나 하진 않는데 이 운전석의 사이드 미러가 좀 굉장히 많이 불편하고요. 제가 여성분들이랑 손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안 커서 볼트 EV의 방향 지시등 레버가 핸들보다 좀 더 많이 뒤에 가 있어가지고 조작할 때 조금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보통 깜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 이 정도 상태에서. 근데 이 볼트 EV는 거의 이렇게 펴야지만 닿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 이건 조금 개인적인 불편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깜빡이 켰을 때 이 작동 소리 있죠. 너무 옛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저렴해 보여요. 옛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좀 아쉽죠. 그 비상등 위치도 자꾸 저기 안 좋은 것만 얘기 나오네. 너무 멀어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한 여기나 뭐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라든지 뭐 여기라든지 그냥 딱 비상상에 딱딱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미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이 비상 깜빡이를 안 켜나? gone. This is gone. 승차감도 나름 이 정도면 편하지 않나요? 엄청 모나지도 않고 도심에서 타고 다니기 굉장히 좋고 소음이나 이런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전기차를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저렴한 가격.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하는 게 제가 진짜 계속 얘기하지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차예요. 이 충전하는 게 뭐 1시간이다, 뭐 집밥 있으면 된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신경 쓰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불편한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상쇄시킬 만한 매력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내연기관 모델 대비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해지고 옵션들도 내연기관 모델 대비 더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전기차를 살 만한 매력이 충분했단 얘기예요. 하지만 요즘에 전기차 보조금도 다 줄어들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넘어가면 50%밖에 안 나오고 1억 넘어가면은 아예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매력이 많이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렴하게 기존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보다 7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출시를 했고 보조금을 100% 지급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쉐보레 볼트 EV 이 모델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냥 가격을 생각을 하고 들어가 있는 구성들을 본다면 이만한 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매력적이에요. 대부분 다 칭찬하시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랑 비교를 하면 롱레인지보다는 주행거리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스탠다드보다는 주행거리가 또 길기 때문에 그냥 한 3천만 원 정도의 저렴한 금액에 좀 합리적인 그런 전기차를 찾는다면 볼트 EV만한 차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회생제동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원페달 모드를 끄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 그냥 일반 차랑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에요. 진짜 심플합니다. 나쁘지도 않고요. 만약에 이제 볼트 EUV가 안 나왔으면 아마 볼트 EV로 많은 분들이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EUV 때문에 조금 묻힌감이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작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볼트 EV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바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요거 하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빼놓지 않고 우리가 또 하는 게 원래 이제 부산을 가는데 요게 이제 그 리콜 대상으로 배터리의 효율 최대 충전을 8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 말고 적당하게 이제 주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까먹을 뻔했네. 진짜 가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알찬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볼트 EV를 끌고 주행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자 3명이 타고 일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얼마나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는지.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잠깐 제가 충전을 해놓긴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갈지 한번 보죠. 여기 보면 296km 주행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그나마 가까운 천안을 한번 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도 먹자골목까지가 50km거든요. 실제로 65km네요. 65km를 한번 가서 왕복을 하면 그래도 130km 정도 되잖아요. 130km를 주행을 했을 때 남아있는 주행거리가 얼만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면 카드가 없습니다. 136이고 에어컨이나 히터도 저희가 평상시대로 킬 겁니다. 집에 가고 싶다. 자, 이제 저희가 한 40km 정도 주행을 했죠. 주행하는 거리가 237km입니다. 저희가 근데 주행을 해보니까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서 와, 드디어 이제 그 쉐보레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이 차선 유지나 앞차와의 거리가 말 그대로 반자율, 그냥 보조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GV60이나 뭐 아이오닉 5, 뭐 EV6도 비슷한 뭐 반자율 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자율 주행이지만 좀 약간 규제 때문에 좀 개입을 하라고 일부러 저기 안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면, 요 쉐보레의 반자율 주행은 진짜 안 잡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 20% 정도 주행 거리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4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원래 296km였어요. 근데 지금 찍힌 게 236km로 한 60km 정도가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면 실제 주행거리랑 한 20k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50% 정도 효율이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아이오닉 5도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그 효율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무난하다. 주행 가는 거리가 엄청 많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고속도로에 맞는, 실제 내연기관은 도심보다는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잘 나오잖아요.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많은 도심이 의외로 이제 연비가 또 잘 나옵니다. 고속도로도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평균 주행 속도가 80km에서 110km 사이에로 이제 탄력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3명이 지금 타고 있어요. 물론 뭐 추운 겨울은 아니지만 오늘이 나름 그래도 좀 쌀쌀한 날씨라서 밖이 좀 추워요. 영상 1도인가 2도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도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쉐보레 이 볼트 EV 같은 경우에는 히팅 펌프가 없어요. 히팅 펌프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도 에너지 배터리 효율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배터리 주변에 셀이 열을 발생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건데, 그 히팅 펌프가 볼트 EV는 빠집니다. 이전에도 빠졌지만. 자, 두정동 먹자골목에 도착을 했고요. 주행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66km였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296km였습니다. 하지만 202km가 남았습니다. 여기 하나 불편한 차 왔어요. 비상 깜빡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표시를 잘 안 하나 봐. 자, 한번 다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둘째, 셋째 때 출발은 뿌뿌 하거든. 너희들도 잊지 말고 뿌뿌 하는 거야. 자, 뭐 월급 받기 싫으면 말해. 출발합니다. 야, 댓글에 그런 댓글 있어요. 직원들 나 갈구고 직장을 괴롭힘 있다는데 너네 인정해 안 해? 출발합니다. 자, 빨리 출발하죠. 근데 천안에 들리면 항상 가야 되는 곳이 있어. 진짜 가는 길이거든. 가시죠. 들려야 돼요, 꼭 거기를. 자,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중간에 천안하면 또 호두과자잖아요. 그래서 호두과자 사려고 했는데 우리 PD들이랑 이제 농담 따먹기 하면서 히히히 막 이러다가 지나쳤어. 이씨. 휴게소 가는데 휴게소 문 닫혀 있더라고. 9시 되니까. 자, 저도 여러분들께 그 볼트 EV의 실제 주행 거리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뭐 부산까지는 안 갔지만 성인 남자세 이제 3명 태우고 실제 한 80에서 110km 정도로 이제 탄력 주행을 사실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행을 했더니 우리가 처음 출발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296km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지까지 이제 광주에서 두정동, 천안의 두정동 먹자골목까지 편도가 66km, 왕복이 한 130km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간에 이제 저거 뭐야 호두과자 사고 잘못 들고 저 본거 잠깐 들린다고 한 10km 정도 더 주행을 한 걸 감안을 하면 한 140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130km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40km 정도를 주행했다는 거를 빼면 156 정도가 나와야 돼요. 남아있는 거리가. 근데 130km가 남아있는 걸 보면 한 20-30km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은 크게 막 문제되는, 크게 막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쉐보레 볼트 EUV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이벤트예요, 여러분들. 이벤트 울프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되게 잘생겼어요. 보면 이게 디테일이 막 살에 콧대가 막 이만하고 막 그냥 다 각이 져가지고 뾰족뾰족한데요. 뒤에 금색이 될 수도 있고 뭐 크롬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나만의 개성을 살린 방향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프가 굉장히 날렵하게 지금 뾰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 부분이라든지 이 밑에 부분, 코 부분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치할 때 손에 찔리지 않게 조심히 설치해야 되는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 사면은 제품 살 때마다 10,000원씩이 할인되고요. 2개 사면은 그러면 20,000원이 할인되느냐? 맞습니다. 20,000원이 할인되고요. 거기에 리필 킷이 2개가 더 들어가요. 3개는 30,000원이 할인이 되고 리필 킷을 3개 주는 게 아니라 리필 킷을 안 주고 요거 하나 더 줘요. 야, 이거는 통 크다. 이거 그냥 하나 더 줍니다. 아우!